그 무역 실무에서 무역 결제론도 무역 실무인데 네. 그 신용장만큼 아름다운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신용장 제도의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그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그 멋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신용장이 한마디로 신용장 뭐 하면 아까 이전에 뭐라고 했지? 약속이라고 했죠. 네. 신용장은 약속 맞죠? 맞아요. 약혼도 약속이죠. 네. 근데 그 약속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은 무슨 약속이 내용 약속의 내용이 돈을 확실히 주겠다. 지급의 약속이지. 지급의 약속이죠. 돈을 주겠다니. 그러니까 지급한다는 말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물건을 주는 것은 지급이라고 안 해요. 지급의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주겠다는데? 지급의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 그 약속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은행이 지급하는 약속이다. 은행이 지급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용장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관계돼 있죠. 네. 그러니까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관계돼 있는데 수출업자가 있고 수입업자가 있는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관계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지급 약속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약속. 지급 약속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장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 같은 나라에서 살아. 다른 나라요. 이게 다른 나라에 살죠. 다른 나라에 사는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지급 약속이 있어서 신용장이 있을 수가 있다. 같은 나라에 살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나라에 수출업자가 있어요. 수출업자가 있는데 이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자재라는 게 있죠. 수출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있죠. 원자재를 사와야만이 수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바꿔서 원자재를 사와야만이 이것을 최종재를 만들어서 수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물론 여기에 의해서 수입업자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업자 외국에 있죠. 외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같은 나라에 있죠. 우리나라에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수출업자는 사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이에요. 수출용 원자재를 사는 사람.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구매자잖아요. 구매자고 이거 아까 이 수입업자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판매자잖아요. 판매자니까 이 수출업자가 이것은 우리가 했던 수입업자에 이것은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 해당되고 수출용 원자재는 수출업자에 해당돼요. 수출업자에 해당되니까 이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확실히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급 약속을 해줘요? 여기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있겠죠.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누구한테?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자한테 무엇을 해줘요? 신용장. 지급 약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지급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지급 약속을 해주면은 신용장을 받아요. 그러면 이 신용장을 받으면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출용 원자재를 여기다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는 여기서 수출업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은행 용어로 여기 수출업자가 개설 의뢰인이 되는 거죠. 개설 의뢰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자는 수익자가 되는 거죠.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다음에 여기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설은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아까 이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나라에 있었는데 여기서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자는 서로 같은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같죠? 같은 제로. 그래서 이 차이를 부각시켜서 이 신용장은 무슨 신용장이냐면 내국 신용장이에요. 내국이란 말은 domestic이야. domestic.
LC라고 해요. 도메스틱 내국 신용장.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도 이것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아니고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공급업자고 둘 다 국내에 있어. 둘 다 국내에 있지만 같은 것은 뭐냐면 은행이 여기 수출업자 거래 은행이 이쪽에다가 지급에 확약을 해준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것은 신용장의 본질은 꼭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은행이 그것은 그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에 불과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또한 신용장이 된다는 거죠. 그 신용장은 그 본질이 은행의 지급 약속이다.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신용장을 무슨 신용장이라고 한다? 내국의 내국 신용장. 우리 그 국내선 할 때 도메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 네. 도메스틱. 이게 도메스틱. 내국 국내 똑같은 말이에요. 국내 신용장이라 되고 내국 신용장이라 되는데 보통은 내국 신용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용장하고 가장 큰 차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개설 의뢰인하고 수익자가 같은 나라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이것은 이렇게 신용장을 발행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은 내국 신용장을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누가 은행이요. 은행을 통해서 받죠. 내국 신용장 받으면 뭐가 좋을까? 확실하죠. 대금 지급 확약을 받죠. 네. 그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는 편이요, 장려하지 않는 편. 작년이에요. 수출을 적극 장려하죠. 적극 장려하는데 적극 장려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자도 싼 이자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수출을 적극 장려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출용 원자재 수출업자는 이거 수출한 사람이 아니야. 네. 이 수출업자들은 지원을 해줘야 돼, 안 해야죠? 해줘야 돼요. 수출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수출용 원자재를 수출업자한테 공급하는 사람은 수출에 기여한 거야, 안 한 거야? 기여했죠. 이 사람도 적극 지원해줘야 될까? 아니면 이 사람만 지원해주고 이 사람 지원하지 말아야 될까? 지원해야 돼요. 그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지원하는데 수출업자한테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은 지원해야 되는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이 내국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뭘 갖게 되냐면 내국 신용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발행한? 그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갖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수출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확약을 받는다는 것 외에 지급 확약을 받는다는 것 외에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대출 우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 않아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업자만이 그 수출에 기여한 게 아니라 수출업자가 수출하도록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사람도 수출에 기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것도 수출 실적을 인정을 해주고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신용장이 무슨 신용장? 무슨 신용장? 내국 신용. 내국 신용장. 오케이?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용장이라는 것은 꼭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신용장의 본질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아니고 은행의 지급 확약이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 확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건설업자가 있어. 건설업자가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요. 아파트 주민이 있는데 자 아파트를
건설해서 주민들이 입주를 했어. 입주를 했는데 나중에 입주를 해서 살아보면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뭐라 그래? 하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발생하죠. 그러면 하자는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돼?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건설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 건설업자가 어디로 도망가 볼 수 있죠. 또 망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하자 책임을 못 하자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꼭 도망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건설업자가 미리 그냥 이 하자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50억이다. 50억 정도를 딱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은 사실은 아파트 건설업자는 돈이 많이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예치해 놓으면은 이것이 하자를 위해서 예치해 놓으면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엄청 손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자가 지금 발생했는지 발생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그걸 대비해서 50억만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은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 주민이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을 하겠다.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지급을 해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아니고 아파트 건설업자의 거래은행이. 네. 거래은행이 지급 약속을 딱 해줘. 그게 얼마 될지 모르죠. 지급 약속을 해줘. 예를 들어 최대 50억이면 50억을 지급 약속만 해줬지 50억을 그쪽에서 아파트 건설업자 50억을 예치한 것은 아니죠. 지급 약속을 해주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신용장의 본질에 해당돼야 돼. 신용장의 본질은 뭐예요? 무형의 본질이 아니죠. 지급 약속이니까. 은행이 뭐 했어요? 은행이 지급 약속을 했어. 누구한테 약속했어? 주민한테. 아파트 주민들한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구를 대신해서? 건설업자를 대신해. 지급 약속이 때 이것도 신용장의 본질에 해당돼야 안 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신용장이다. 이제 이런 신용장은 뭐하고는 상관없어요? 무형하고는 상관없죠.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가는 거다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죠. 이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고 이것도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였는데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해요. 그렇죠? 네.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하고는 상관없는 신용장이다. 그러나 신용장은 신용장이다. 이런 것을 스탠바이 신용장이에요.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다. 스탠바이 LC야. 오케이? 네. 스탠바이 LC. 다 내국 신용장 스탠바이 LC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신용장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옛날에 우리 정유라 사건 알아요? 알아요. 정유라 사건이 정유라가 어디에 있었어요? 대학이요? 정유라가 그때 어디서 살았어? 독일에 살았죠. 네. 독일에 살았는데 돈이 필요하겠어 안 그래요? 거기 살려면. 필요해요. 여기서 독일 은행이 있겠죠. 독일 은행이. 독일 은행에서 독일에서 사는데 독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돈을. 예? 대출 받고 싶겠죠.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독일 은행에서 대출해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용이 없으니까 대출해주기 어려워. 그러면 독일 은행하고 관계된 여기 한국의 무슨 예를 들면 외환은행이라든가 이런 서로 관련된 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한국에 외환은행이 있고 정유라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 거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정유라 부모가 이 외환은행 가가지고 독일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해서 내가 여기서 지급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외환은행이 이 독일은행에다 지급 약속을 해. 그러면 확실히 지급해준다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다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출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은행에다가 지급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급 약속을 하냐면 은행이 지급 약속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신용장이니까 신용장이 아닙니까? 신용장 맞아요. 이것도 신용장이다. 그렇죠? 여기는 무역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역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급을 약속해야 될 상황은 존재했죠. 이것도 무슨 신용장이냐면은 이것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다. 그러니까 무역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대부분의 신용장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어가지고 멀리 있어 원격지에 있어 거래를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했지만 신용장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말해서 이것은 신용장이 꼭 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은행의 대금 지급 확약이 있죠. 여기도 대금 지급 확약이 있고 대금 지급 확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장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역 거래일 수도 있지만 무역 거래가 아니어도 되고 외국 간의 거래도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가 아니라도 상관없고 국내에서 거래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지급 약속을 은행에다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 아파트 회사에다 지급 약속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지급 약속을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급 약속을 한다.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지급 약속을 한다. 누가? 은행이 하는 것은 거의 신용장에 해당된다 말이죠. 네. 오케이? 네. 자, 또 한번 봅시다. 신용장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수출업자가 원래는 은행이 없어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만 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한다 그래요. 외상으로 한다면은 물건을 미리 먼저 주죠. 수출업자가. 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으로 물건을 산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면 최고로 좋죠.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은 나중에 줘. 좋은 거 아니에요? 수입업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수입업자 입장에서 수입업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사려면은 물건을 먼저 받았어.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돈을 안 줘. 나중에 주겠다는 거야.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죠. 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을 발행하는 것을 뭐라 그래? 약속 뭐라 그래? 무엇을 발행해 주면 되는 거야? 수입업자. 은행이 없어. 돈은 물건을 받았어. 나중에 돈 주겠다라고 어떤 증서를 만들어서 줘. 그걸 뭐해? 내가 돈 나중에 줄게. 예? 서류? 그 서류를 뭐라 그러냐? 그것도 약속이 아니에요. 맞아요. 은행이 하는 약속은 아니죠. 수입업자가 하는 약속인데 이것은 은행이 아니고 수입업자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건 뭐라 그래? 이건 뭐라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약속이에요. 똑같아. 근데 은행이 하는 약속이에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나중에 돈 주겠다. 어떤 특정한 기간 지나면 돈 주겠다. 확실히 주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약속 어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약속 어음이에요. 오케이? 네. 약속 어음하고 신용장하고 차이는 뭘까? 약속 어음하고 신용장 차이는? 은행의 참여 유무. 신용장은 어떻게 돼요? 약속을 했죠. 네. 누가 한 거예요? 은행. 여기 약속 어음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니 수입업자가 하는 거죠.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약속한 거죠. 돈 물건 받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근데 어느 것이 수출업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안심이 돼? 신용장. 신용장이 안심이 되죠. 약속을 받으면은 누가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수입업자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파토 나부잖아. 부도 나부잖아. 근데 여기는 은행의 약속을 안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은 사실상 뭐 때문에 뭐 대신 뭐라는 거예요? 뭐 대신 뭐예요? 은행 대신. 약속 어음 대신 무슨 대신? 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무슨 대신? 뭐 대신? 약속 어음. 약속 어음 대신 신용장. 신용장이다.
약속어음과 신용장의 공통점은 둘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렇죠? 약속어음은 누가 약속한 것이다? 수입업자가. 이것은 누가 약속한 거다? 은행. 은행이 약속한 거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장의 본질은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신용장의 본질은 약속이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무엇도 약속인데? 무엇도 약속인데? 신용장은 약속이다. 이것도 약속음도 약속이죠.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되지만 신용장의 본질은 뭐예요? 은행이 약속한다는 게 더 핵심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신용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신용장은 약속이다 하면은 약속음도 약속이다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다. 신용장의 본질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은행이 하는 것이다. 은행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은행이 무엇을 약속? 은행이 할 수 있는 약속은 뭐예요? 은행이 물건을 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는 거죠. 네. 물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어? 돈을 받겠다는 약속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은행이 한다는 약속하는 것은 거의 지급일 수밖에 없죠. 지급이라는 것은 돈하고 관계된 물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약속할 필요도 없는 거지.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지급은 당연한 거죠. 은행이 약속한다면 지급이 약속이지. 그래서 신용장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은행이 약속한 것이다. 은행이 약속한 것은 지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의 지급 약속이다. 어떤 상황 조건 하에서 네.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급하겠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 여기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하자였을 때는 하자가 발생해야 지급하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 그러니까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상황이 여기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독일에서 정유라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하겠다. 조건 있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적인 특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오늘 신용장의 종류 뭐 배웠어요? 약속.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본질은 약속어음하고 비교가 되는 거고 신용장의 종류 스탠바이. 그렇죠. 스탠바이 신용장 배웠죠. 또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사이의 관계. 개설.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국내선. 국내선 국제선 하듯이 이것이 이 신용장은 국제선 신용장이고 이것은 국내선 신용장. 오케이? 네. 국내의 신용장이 국내선 신용장, 국제선. 비행기 국제선 있고 국내선 있죠. 국제선이 서울에서 제주 가는 거 국제선이라고 그래. 국내선. 국내선이죠. 근데 신용장도 두 거래 당사자들이 국내에 있으면은 내국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대부분의 신용장은 국제선이겠어, 국내선이겠어. 외선. 국제선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또 국내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지나갑시다. 자, 수출용 원자재가 이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싶어요.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싶어요. 여기서 수출업자가 뭘 개수를 해주면 돼요? 거래은행을 통해서 무슨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면 이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여기 수출업자가 했으니까 나 수출에 기여했다 증명되죠? 네. 이 사람이 수출업자다.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사람이 수출업자고 수출업자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수출 원자재를 공급했고 그 다음에 하죠. 네. 그러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누가 개설하는 거예요? 은행이 개설하죠. 네. 은행이 개설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개설하기 위해서 이 은행하고 이 수출업자 사이는 서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죠. 신뢰 관계가 있어야지 이미.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수출업자인데 은행하고 어떤 그 거래 관계를 형성한 신용장을 개설할 만큼 그런 거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어.
그럼 내국 신용장은 개설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어? 수출 실적을 인정받고 싶어. 그럴 때는 이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구매 확인서라는 거지. 구매 확인서. 누가 구매를 했다는 거지. 수출용 원자재를 여기는 판매죠. 누가 구매했다는 거지. 수출업자가 구매를 했다는 거지. 오케이? 네. 누가 구매라는 것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출업자가 구매했다는 것을 누가 확인해 주냐면은 왜 은행이 여기는 신용장 개설 은행이 하죠.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한 게 아니라 그랬다는 것을 확인만 해준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은 은행이 개설해서 확약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확약하진 않아. 이 사람이 여기서 구입을 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수출업자니까 외환을 벌여 들어오는 사람이죠. 외국한 은행하고 관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구매를 했다. 응?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를 했다는 것을 확약해주거나 보증해주거나 게 아니라 그랬다.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매 확인서라고.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는 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용장. 내국 신용장하고 비슷한 역할. 예? 내국 누구 입장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출업자한테 공급하는 입장에서 구매 확인서는 신용장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구매. 수출업자가 누구한테서? 수출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업자한테서 구매를 하죠. 확인은 누가 해줘요? 은행. 외국한 은행이. 왜냐하면 수출업자는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하고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래 관계를 확인해주는 외국한 은행이 확인해주면 이쪽에서는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서 이걸 가지고 대출도 좀 싸게 받을 수 있고.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면은 이걸 사올 때 관세가 있었겠잖아요. 네.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수출용한테는 해주잖아요.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오케이? 네.